깊은 밤, 경복궁의 거대한 침전인 강령전. 조선에서 가장 높은 사람, 임금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흔히 우리는 왕의 침실을 유일한 안식처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곳은 사방이 뚫린 투명한 유리감옥에 더 가까웠습니다. 왕이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여인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초를 서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붓과 종이, 그리고 시간을 재는 향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 낱낱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가의 공식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소서.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절정의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상궁들의 서슬퍼런 외침. 조선의 왕들에게 사생활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본능은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고 철저히 기획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오늘 역사 읽어주는 밤에서는 승은의 뒷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도대체 왜 조선은 왕의 잠자리까지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을까요? 조선의 왕이 오늘 밤 누구를 품을지 왕의 취향이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조상군과 의, 합작하여 만든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오늘은 기운이 탁하니 피해야 합니다. 라는 명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특정 후궁을 너무 아껴 자주 찾으려 하면 의들이 앞장서서 가로막았습니다. 왕의 정력은 곧 국력이었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방사는 왕의 기력을 쇠하게 하여 국본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선택받은 여인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준비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녀인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상궁들로부터 샅샅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절차, 바로 알몸 검사와 의복 통제입니다. 여인은 혹시라도 몸 안에 작은 흉기나 독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녀 하나 허용되지 않은 채 오직 호치마 하나만을 걸치고 왕의 침소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는 왕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이기도 했지만 왕 앞에 서는 여인에게 후사를 생산할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잔인한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설레야 할 순간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업무가 되는 기분을 말입니다. 조선의 침전은 로맨스가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왕과 여인이 침소 안으로 들었습니다.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은밀한 시간이 시작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문 밖의 복도, 그곳은 지밀상궁이라 불리는 노련한 여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살아있는 인간 CCTV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소리로 판단하고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기이한 도구가 바로 향입니다. 상궁들은 일정한 속도로 타들어가는 향을 피워놓고 동침의 시간을 쟀습니다. 왜 시간을 쟀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왕이 너무 몰입하여 기력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향이 반쯤 타들어가면 상궁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안을 향해 소리칩니다. 전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소서. 이제 그만 멈추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왕이 대답하거나 중단할 때까지 2번, 3번 계속해서 외칩니다. 방 안에 두 남녀가 어떤 감정의 교류를 나누고 있든 밖의 상궁들에겐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심박수와 기력 소모였습니다. 심지어 노련한 상궁들은 왕의 숨소리만 듣고도 왕의 컨디션을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감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궁들은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도 집중했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이 사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는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약속을 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했던 것이죠. 베갯머리 쏭사라는 말도 있듯이 상궁들은 문 밖에서 밤새도록 귀를 세우고 붓을 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지독한 감시의 미학이었습니다. 왕과 여인의 하룻밤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절차는 이제부터죠. 상궁들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승은청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선 왕실의 가장 은밀한 비밀 장부,
승은청 등록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 장부를 단순히 누가 누구와 잤다를 적는 명단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훗날 태어날 아이의 생존권이자 왕위 계승권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법적 증거였습니다. 상궁들은 날짜, 시간, 장소, 여인의 신분, 심지어 행위의 정황까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밤은 존재하지 않는 밤이다. 이것이 조선궁궐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시도둑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임신했다고 주장할 때 왕실은 가장 먼저 이 승은청 등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날짜로부터 정확히 280일 전후를 계산합니다. 만약 기록에 없는 날에 아이가 생겼다는 의혹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대역죄였습니다. 여인은 간음죄로 처형되고 아이는 부정한 자식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이 장부는 후궁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무서운 심판대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입어 하룻밤을 보냈더라도 기록을 누락시킨다면 그 밤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반대로 상궁에게 잘 보인 여인은 권력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었죠. 상궁들이 휘두르는 붓끝 하나에 여인의 일생과 한 가문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후궁들 사이에서 이 기록은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궁이 임신했을 때 그날 밤 왕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기록이 곧 진실이 되는 세상에서 기록을 장악하는 자가 곧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왕의 승언을 입었으나 장부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비극도 존재했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궁녀를 품었을 때 그 궁녀는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도 증명할 길이 없어 비참한 기록들이 야사 옆곳에 서려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스템을 역이용해 권력을 준 인물도 있습니다. 장희빈이나 어우동 같은 인물들의 이면에는 규칙에 처절하게 맞섰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여인의 정조를 국가의 자산으로 본 후니 본능까지 완벽하게 가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문 밖에서 들려오던 상궁의 외침은 왕에게는 절제를 강요하는 채찍이었고 여인에게는 생존을 확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기묘하고도 비정한 밤의 풍경이 5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해온 날것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조선 왕실의 밤은 어떠셨나요? 교과서 속의 왕은 전지전능한 존재였지만 그는 단 한 평의 사생활도 없는 국가의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여인들 역시 또 다른 생산의 도구로 취급받았죠. 조선이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시스템의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기록의 한간에는 인간적인 슬픔과 본능이 피눈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역사 읽어주는 밤이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왕의 숨소리까지 기록했던 그 지독한 나라 조선. 그들이 남긴 기록 뒤에 숨은 진짜 인간의 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왕의 아이를 사칭하며 조선 전체를 속이려 했던 대담한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가짜 왕자 소동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등불이 됩니다. 오늘 밤도 역사의 깊은 잠 속에서 평안히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